네, 안녕하십니까. Beyond Sports Autonomy, A Case for Collaborative Sports Governance Approaches 발제를 맡은 고재민 권유진입니다. 목차는 글의 진행 순서에 맞게 발표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어토너미는 자치, 자주권을 의미하는데요. 발표에서는 스포츠 자치권이라 편히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미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발표 자료는 원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자치권과 스포츠 기관,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포츠 자치권은 스포츠 정책과 정치 결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며 학술 연구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다소 이분법적이며 그 의미와 사용에 대한 이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포츠 자치권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보고 스포츠 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즉, 스포츠 자치권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와 정부 등의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입니다. 이 논문은 네 가지의 주요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스포츠 자치권에 대한 의미를 재검토합니다. 두 번째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적합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셋째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연구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스포츠 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럼 분석적 시각에서의 스포츠 자치권의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스포츠 정책 수립과 스포츠 거버넌스는 오랫동안 정치학에서 주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스포츠 거버넌스는 인터내셔널 스포츠 거버닝 바디가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가지는 계층적 거버넌스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권한은 스포츠 공공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 가장 위쪽에 인터내셔널 스포츠 거버닝 바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다른 공공당국의 법적 및 정치적 개입이 스포츠 부문에서 증가한 이후에는 스포츠 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 분야의 학자들은 스포츠의 자치권에 중점을 두어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포츠 자치권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또한 ISGBS,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인터내셔널 스포츠 거버넌스 바디에 의해 고조되었으며 이는 공공당국으로부터의 직접적 규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이 개념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자치권의 개념은 2010년 장루프 채플레에 의해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5가지로 보통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스포츠에 적합한 규칙을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영향 없이 자유롭게 수립, 수정 및 해석할 수 있음. 정부나 제3자의 간섭 없이 민주적으로 리더를 선출할 수 있음. 불필요한 부담 없이 다른 공개적인 자금원들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자금들을 외부 제약 없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인 기준을 공공당국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이러한 것을 장 채플레가 2010년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플레의 정의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스포츠 자치권의 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헌을 검토하고 두 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재정의에 대해 분석합니다. 우선 스포츠 자치권은 법적 접근 방식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로 유럽법이나 법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법학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스포츠 조직이 자율성을 이용하여 규제나 정부의 개입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기관과 공공당국 간의 관계는 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으나 이러한 이원적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및 거버넌스로의 접근 방식은
스포츠 정책과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되어져 왔는데요. 이들은 스포츠 자율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거버넌스의 실패, 상업화, 정부와의 갈등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적 접근 방식인데요. 이들은 다양한 스포츠 정치 및 거버넌스 구조를 문서화하고 스포츠 자치권이 다양한 사회 및 정치적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NOC를 4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요. 상당한 재정을 가진 정치적으로 독립된 NOC, 또 상당한 재정 자원을 가지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된 NOC, 그리고 정부에 의해 재정 및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NOC, 상징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NOC 등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들의 연구에서 셰플레와 쿠보마봇은 다수의 NOC가 특히 서구 이외 국가에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3번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포츠 자치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가 전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조와 경험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스포츠가 세계화되고 새로운 경제 및 정치적 상황에 도달함에 따라 더욱 넓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IOC가 스포츠 자율성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OC는 스포츠 자치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자면, 스포츠는 사회적 구조 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올림픽 운동 내의 스포츠 단체들은 자율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스포츠 규칙을 자유롭게 수립하고 관리하고 그들의 단체 구조와 경영 방식을 진행하고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선거권을 가지며 좋은 거버넌스, 좋은 경영이 적용되도록 책임진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자치를 유지하면서 정부와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스포츠 자치권만을 단순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IOC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적 스포츠의 어떤 지배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나눠서 저자는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 관리 기관보다는 이제 집단 행동 문제에 대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 달성 과정에 초점을 둔 접근법이고요. 그리고 왼쪽 3번째에 대해서는 이건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법이라고 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접근법에서는 모든 협업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하지만 조직에 어떤 그런 태스크는 부과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거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버넌스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강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에 위치한 조직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부분의 조직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가장 큰 강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협력이나 이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효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이론에 있어서 가정이 있고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이론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적인 접근, 어떤 단체 간 상호작용, 스포츠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며 그리고 2번째로 스포츠 자율성에 대한 이분법 성격적 한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스포츠 환경에서는 구조, 규범, 정책 및 가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접근법을 휴리스틱 장치로 아니면 뭐 쉐어 플랫폼으로서 이제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까지로 하겠습니다.